오늘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보면서 거기서 그걸 기초로 해갖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율법 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아주 이제 자기가 나도 그거 잘 지켰으니까 그러면서 난 의로운 사람이라면서 자랑하면서 나 율법도 잘 지키고 이웃도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사마리아인이 예를 들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마리아인의 예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돈도 뺏기고 실컷 두들겨 맞아갖고 그래 길거리에 버려졌는데 그때 종교 지도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다음에 아주 신실하게 종교를 생활하는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그냥 그 사람 놔두고 버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평소 그들이 아주 멸시하던 그 인간 취급도 하는 사마리안이 가서 보고 그 사람을 응급조치도 지켜주고 피도 닦아주고 붕대도 감아주고 그래갖고 말에다 태워갖고 날개 태워갖고 주막에 가서 그 주인한테 야, 이 사람을 잘 보살펴줘라. 그러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 잘 보살펴줘라. 그리고 나중에 와서 돈이 덜면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가서 이 사람 잘 보살펴주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 사마리아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했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냐면 사마리아인을 갖다 인간 취급을 안 하니까 그 사람을 빼버리고서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 이웃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건가? 그 당시 이웃이라는 것은요 어떤 이웃이냐면 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나와 내 뜻에 동의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다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이웃이 아니었죠. 네가 기준에서 만난 이웃이 아니라 상대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놔도 가도 법적인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도덕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당연히 될 일이라는 의미라고 좀 봅니다. 자, 부당한 피해를 입은 자, 저항할 수 없고 힘이 없는데 부당하게 당한 자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강도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피해는 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쓰러져 있는 이 사람도 뭐냐면 힘이 없고 아무 보살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강도한테 맞아갖고 쓰러진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강도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혼란한 세계에 살기 때문에 강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선한 이웃이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70년에 걸쳐서 강도짓 한 자들이 이웃일까요? 가해자일까요? 강도일까요? 자, 6.25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김일성입니다. 북한의 그 주체사상의 교주죠, 교주. 그리고 연평해전 1999년 6월달 연평해전을 일으킨 1차 연평해전을 일으켰고요. 2차 연평해전은 2002년 6월달 올림픽이 우리가 4강을 진출하면서 했던 그게 2차 연평해전인데 이때 뭐냐면 참수리 357호에서 타고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이 6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9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연평해전이었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2010년 3월 26일 날 천안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왔었죠. 이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냐면 천안함을 갖다가 포격시켜갖고 어디를 포격해갖고 침몰시켰던 이 장본인이 바로 김영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평창올림픽 폐막식의 단장으로 왔습니다.
참 이게 왜 이 사람이 과연 우리가 강도인지 피해자인지 이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그래갖고 나온 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온 게 연평도 포경입니다. 7개월 아까 얘기했던 그 천안함 사건이 있고 7개월 후에 나왔던 게 연평도 포경인데 여기서 얼마냐면 연평도 포경으로 23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걸 다 주도하고 자 이런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자 여기를 보면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가서 우리가 많은 것을 줬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줬고 여러 가지 모든 걸 도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짓을 했다고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김정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ICBM 발사를 계속 김정은이가 그 집권하고서부터 계속 그 미사일을 발사시켜갖고 2017년 11월 29일 마지막까지 쏠 때가 ICBM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김정은입니다. 이 사람이 강도일까요? 우리 이웃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참 고민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강도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거예요. 자, 뭡니까? 이 빗장을 열어 풀고 한 얘기가 뭡니까? 전부 다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강도한테 인권을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한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돈을 줬어요. 그 한겨레 신문의 그 커뮤니티에 보면 김대중이 북한에 퍼준 돈이 100조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한겨레 신문인데 한겨레 신문은 어떤 신문이 알죠? 좌쪽 성향이 강한 건데 진보 성향이 강한 그 신문인데도 불구하고 100조를 줬다는 얘기를 커뮤니티에서 썼어요. 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가서 또 얼마나 줬어요? 자, 여기서 보면 동아닷컴, 동아일보에서 하는 것을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대북전 총 8조 3,805억 원을 줬다고 그래요. 누가요? 김대중은 2조 7천억을 줬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5조 6천억 원 정도를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와서 보면 우리가 지금 평창올림픽에서 우리가 그 도움도 해주고 숙식 다 해주고 접대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준 이 사람들, 이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죠. 아랍에미리트의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면서 비트코인을 갖고 갔다란 이런 얘기를 많이 소문이 많이 났죠.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얘기가 나왔죠. 근데 우리가 김정민 박사가 우리가 얘기하는 걸 보면 누군가가 자살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확히 그 사람이 그 박사님 말씀이 맞아떨어졌어요. 자, 가상화폐 대책 담당자 정규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별세. 2월 18일 그 설날이 끝나는 그 일요일 날 자살해버린 거예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보면 이게 별세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과연 자살일까 별세일까? 그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만경보호에다가 우리가 트럭을 갖다 5트럭이 들어갔어요. 여러 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트럭에다 뭐가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이 들어갔을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무엇이 우리 문재인 정부께서 문재인 정부 대통령이 처음 출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사람의 중심인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중심의 경제 정책을 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를 불러온 대기업, 제조업, 수출 중심의 양적 성장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의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수출로 아무리 자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로 갖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뭐냐면 사람 중심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베네수엘라도요, 사람 중심의 정책을 썼다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한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조선인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조선인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사람 중심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똑같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체사상은 뭡니까? 주체사상은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체사상은 종교입니다. 그럼 종교의 교주는 누구예요? 거의 김일성입니다. 그럼 김일성의 나머지 세습을해서 나온 3대째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김정은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그겁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봤을 땐 그 사람들은 강도입니다. 강도. 그죠? 강도고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을 핍박하는 강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사람 중심의 정책을 쓴 나라의 끝은 이 나라가 어디예요?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는요. 세계 7대 산유국이었으며 그죠? 수출의 90%를 원유에 의존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팔아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한테 나눠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0% 정도를 재정의 30%를 복지에 썼어요. 그래갖고 최대한의 포퓰리즘을 만든 나라가 바로 어느 나라예요? 베네수엘라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가가 하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100원을 줬는데 유가가 떨어졌다고 80원 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 되기 시작한 거예요. 때마침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부터 무지공산. 그러고 나서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온 것이 뭐예요? 정책이 개선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체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받아먹기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러다가 뭐냐 무능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개혁하고 바꿔야겠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무능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무상복지의 끝은 병원도 식당도 끝없이 긴 줄 계속 받아먹고 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그래갖고 이렇게 폭동이 나오고 데모가 연이어서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있다고 얘기한 그 3조에 그죠? 얼마나 사람 중심인지 한번 북한의 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북한 실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드 루이스 의원이죠. 그 다음 미하원의 외교위원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4장의 이런 인권적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2010년 9월 23일 하원 탈북자 청문회에서 4장의 그림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뭐냐면 이런 거죠. 시계놀이입니다. 9시 10분 그러면 여자가 임산부인데 9시 10분을 갖다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임산부산시키게. 임신했다고 사람들이 올라가고 뛰는 거예요. 그 뒤에서는 뭐예요? 곤충을 들이대고 또 안 뛰면 죽여 그러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하도 배고프니까 소에서 먹은 그 똥에서 그 옥수수 나라를 갖다 집어 먹으니까 이게 뭐냐면 그 간부가 찾아와갖고선 그걸 보고 쫓아가갖고 어떻게 해요? 거꾸로 매다 놓고서 배에다가 배를 차면서 그것을 빼내면서 왜 먹냐고 얘기한 이 4장의 사진을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모든 것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교화소라 그러고 우리가 우리 뭐라고 할까 수감 중인 죄수들이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죄인이었습니까? 죄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때리고 고문하고 했습니다. 그죠? 유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이 유대인이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아우슈비츠 시험소에 들어가고 두들겨 패고 가스로 죽여버리는 거죠. 자, 이런 거가 인권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서핑하다가 본데 교도소가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 교도소는 정말 그 TV도 있고 정말 우리 보통 그 아파트보다 더 좋은 교도소가 있었어요. 그런 교도소에 있는 반면에 여기 있는 교도소는 엄청나게 힘든 교도소라는 얘기죠. 아주 열악한 교도소죠. 북한의 인권은 뭐예요? 핵과 미사일을 갖다 그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 외화벌이해서 외국 가서 외화벌이한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파견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권을 침해하고 돈을 착취하고 북으로 납치한 어떤 사람들한테 외국인들 갖다가 석방하지 않고 그들을 자기 놀이개로 쓰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 선점으로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걸 보면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게 북한의 인권이라는 얘기죠. 자, 비둘기 고문이라는 게 있어요. 60cm 위로 띄워갖고 거꾸로 매달아갖고 밥을 토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매달아 고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 소가 있어요.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이 소가 돼갖고 밭을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 비참한 건 장애인도 거기에든 예외가 될 수가 없다. 목발 두고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적 착취요. 여러분들 이 성적 착취는 것은요, 여자들이 정말 고민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성검은 성폭행 등이 자행되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영아 동안 살해해버리는 거예요. 영아를 밟아 죽여버려요. 엄마가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임신해갖고 들어오면 중국 놈이 이렇게 좋으냐? 그리고 물어보고 자궁 검사하고 맨손으로 집어넣고 자궁 검사한다고 해갖고 옷을 뺏기고 이런 상황이 북한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뭐예요? 꽃제비죠. 나중에 그 지성호 씨도 나오겠지만 배고파갖고 길거리에 있는 거 주워 먹는 꽃제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비어 사건이 있죠. 의식불명이 되어갖고 원비어 사건. 다른 거 없어요. 그 주최사상 그 책자를 갖다가 호텔에 있는 책자를 갖고 가다가 비행기에 타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잡혀 들어가서 두들겨 맞고 고문당한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식물인간이 돼서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죽었죠. 이런 것들은요, 뭐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얘기해요. 원비어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잔혹한 구타를 당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미 고위 관리는 과거 로버트 박이 전례를 보고 그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 오픈도 선교에서는 조사 결과 북한이 17년 연속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며 인권의 사각지대인 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2005년서부터 인권사는 인권 결의안을 갖다가 이 유엔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이게 뭐냐면 그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회부해갖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항상 뭐라 합니까? 이런 인권 결의안을 12년, 14년째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죠. 2000년부터 지금까지요. 자, 이것을 증언하기 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동혁 씨라는 사람인데요. 2000년도 탈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사여서부터 격리된 그 다음에 평안남도 개천의 14호 관리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18호 소형소로 옮겼는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 뭐냐면 16살 때 어머니가 공개 처형된 것을 보고 2015년에 탈북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완전 통제구역 세상 밖으로 나오다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얼마큼 그 실상들을 다 얘기했는데 그 실상을 갖다가 뭐냐면 미 언론인 브레인 하든이라는 사람이 14호 수용소 탈출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27개국에 번역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나온 게 뭐냐면 이 어린아이였을 때 누가 신동혁 씨가 어린아이였을 때 요게 그 천장에 매달아 갖고 밑에 화덕을 넣어 갖고 불을 넣어 갖고요. 불을 갖다가 아이를 갖다가 그냥 지지는 거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기 빨간 그 콘에 뭐냐면 쇠꼬챙이로 더 아파 뜨거워갖고 막 피하니까 고기랑 석고챙이를 딱 찔러갖고 그 불 위에 올리게끔 딱 만든 겁니다. 그래갖고 만든 내용 자체가 뭐냐면 등원이 탄 게 바로 옆에 보였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권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 나온 게 이겁니다. 자,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고모부와 형을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뭐예요? NHK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2년 장생태이가 후진타원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돌아가시면 죽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정남을 추대하고 싶습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장성택이를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처형해요? 이 사신기관총을 해갖고 90발을 쐈답니다. 그래서 아예 형체조차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김정남이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김정남이는 그 장성태가 죽고 난 3년 후에 쿠알룸푸르 공항이죠. 그죠? 쿠알룸푸르 공항에서 죽였죠. 암살당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김정남이도 이렇게 자기 형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현영철이는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그 현영철은 인민무력부장인데 다른 거 없어요. 주석단에서 뭐냐면 훈련 일꾼 대회장 주석단에서 졸았다고 그 걸려갖고 그게 처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뭐냐면 너 왜 졸았어? 그랬더니 저 안 졸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시켰다고 얘기해갖고 뭐라고 했냐면 최고사령관 명령 지시 불복종. 그 다음에 졸았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괘씸죄로 걸려갖고 처형되었습니다. 이것도 뭐로 죽었냐면 사신기관총 2대로 죽였답니다. 이게 인권이 있는 나라입니까? 이게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강도의 나라지.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건 강도의 나라입니다. 근데요, 자 보십시오.
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김정일이가 유언을 하면서 김정한테 유언을 냈어요. 근데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죠. 육자회담은 잘 이용해갖고 우리가 핵을 좀 인정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가라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중국은 현재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까운 국가지만 앞으로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자금관리책은 모두 김경애에 맡긴다. 그죠? 근데 그 남편이 누구죠? 장성택입니다. 자, 그리고 김정남을 많이 배려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핵과 미사일, 화학, 생화학 무기를 많이 개발하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요 두 개를 갖다가 위반을 했죠. 김경애에 대해서 그런 자금 관리를 안 시켰고요. 누가 시키냐면 뭐 제가 봤을 때 김여정이가 시키지 않았겠나. 김여정으로 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장성택이조차도 죽여버렸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김정남을 많이 배려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아버지 유언조차도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김정일입니다. 김정은인데 이 사람이 강도일까요? 이웃일까요? 자, 근데 이 김정은이의 여동생이 왔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웃처럼 정말 잘 대해줬습니다. 90이 먹은 김영남하고 같이 왔는데 이웃처럼 잘 대해줬다는 얘기죠. 과연 이 사람이 강도일까요? 아니면 이웃일까요? 자, 우리도 과거에 강도 편을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조선 말이에요. 강도 편을 든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완영. 자, 이완영을 뭐라고 그래? 매국노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다가 나라를 넘겼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1926년 숨질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왜 나한테 지랄들이야? 왜 저렇게 그러는 거야? 나는 힘없는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남한테 부탁했는데 그게 왜 팔아먹은 거야? 왜 내가 그렇게 매도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보니까 앞으로 미국이 특사할 것 같으니까 너는 친미파가 되라고 얘기를 해요. 성견 지명이 있죠. 그렇죠? 누구하고 있습니까? 김정일과 비슷했죠. 김정일은 뭐예요? 중국은 깊게 사귈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똑같이 이완영하고 똑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완영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사람 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근데 뭐냐면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근데 그 정반대적인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일제시대는 힘이 없어갖고 힘이 없어서 약해서 일본한테 우리가 점령당한 겁니다. 식민지 세생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 의회에서 2016년 10월 영국 의회에서 스콜랜드 독립당의 조지 캐러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죄 없는 사람 10만 명이 죽을 수 있는 핵무기 공격을 직접 인가할 준비가 돼 있냐고 메이 총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있다.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저기 하는 것이 핵 억제로 지는 유일한 이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힘만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똑같은 말 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있죠. 2017년 5월 14일 이렇게 했죠. 미국이 부질없는 경고망동을 우리 공화국을 섣불리 건드린다면 사상 최대의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초에는 뭐냐면 니들 까불면 내 책상 위에 단추가 있어. 핵폭탄 넘길 수 있는 단추가 있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힘이 같은 사람끼리 대결해야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죠. 2018년 2월 19일 미넨 안보회의에서 이 제임스 리시 상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이럴 것이다. 지구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대량 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예요? 코피 전략을 이제는 안 하겠다. 앞으로는 정말 무서운 걸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서로 독한 말 쏟아내는데 누가 강도고 누가 이웃일까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마지막 절 36장 36절 37절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고 얘기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웃이라는 것 자체는요. 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나의 뜻을 동조하는 사람, 나의 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 보실까요?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그냥 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이웃인가? 자,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나라냐면서 허탈해했습니다.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복을 입은 김영철. 이번 일요일 한국당을 밟는 김영철은 대남 도발을 지휘했다고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가 평가해온 인물입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유족들은 이게 나라냐면서 허탈해했습니다.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복을 입은 김영철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합니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의 책임자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 소니 해킹 같은 북한 사이버 테러 배후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김영철이 대표단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피해 유족들은 울분을 토합니다. 우리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 그 천안함에 대한 그 아픔이나 그런 거는 전혀 뭐 돌보고 그럴 생각 없다라는 거죠. 이게 나랍니까? 왜 유한비를 사과해라면서? 왜 이렇게 목숨까지 희생시킨 왜 북한한테는 사과해란 말 못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과연 누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안함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 소녀들이 정말 목숨을 바쳐갖고 지킨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도발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목함질에서부터 그렇게 한 사람을 갖다 우리가 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다정하게 얘기한 사람이죠. 이 사람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김정은의 여동생입니다. 그 옆에는 김영남매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청와대에 와서 만찬까지 베풀고 아주 환대해서 보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웃입니까? 아니면 강도입니까?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자, 트럼프 옆에 누가 있냐면 지성호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탈북자 8명이 지금 그 백악관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는요, 국가 원수들, 국가 대통령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키신저 그 옛날 외무장관이 여기 앉았던 국무장관이죠. 그 자리에 옆에 앉았던 자리가 바로 지성호 씨가 앉았던 자리예요. 근데 거기 누구를 앉혔습니까? 다른 사람 아닌 지성호 탈북자를 앉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예요? 의회 연두교서 연설에 초청을 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을 초청해서 보여준 겁니다. 8명 다 소개시켜 줬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많이 생각할 줄은 몰랐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성호 씨가 이것을 딱 들었습니다. 북한은 나를 버렸지만 어떻게 해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나를 인정해주고 안아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옳은 것을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옳은 것이 어떤 걸까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기 바랍니다. 누가 강도고 누가 이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길 바랍니다.